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으로 중개소 단지마다 모두 위험합니다. 해외 집값이 대출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 단계를 넘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서울, 신도시, 광역시는 물론 신축과 구축, 재건축과 재개발 가릴 것 없이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취약 차주로 인한 금융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 폭락을 먼 산 보듯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착륙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주말에도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터진 초대형 사건, 이것으로 단지마다 다 죽는다. 이 모든 것의 씨앗이 금리 인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탱크네요. 자, 이 금리 인상이 지금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무주택자, 소자본, 위험 요인 3가지. 여러분들 왜 무주택자분들이 위험하냐면, 보통 무주택,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에 묶여있든 또는 월세를 살든. 항상 돈은 많지 않은데 잉여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주변에서 속닥 그래요. 이번에 누구는 뭐 가상화폐 사갖고 얼마를 벌었더라, 누구는 주식 어떤 종목을 사갖고 얼마 벌었더라, 자꾸 속닥거리면서 꼬셔요. 그걸로 아파트 사기는 힘드니까 이참에 땅 사가지고 묻어놓으라고. 그럼 많이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다 아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이 종잣돈마저 날려가지고 노후 대비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자, 무주택자도 부동산 투자자 포기하지 말자. 여기 보시면 먼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망조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위기가 터지네, 경제불안이 어쩌네 하는데 지금 왜 투자해요? 나중에 조금 이제 완전히 평온해졌을 때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은 위험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주식, 가상화폐 등 하면 안 돼요. 특히 무주택자들 돈 날립니다. 원인, 자본이 적고 소액 투자, 그리고 한 방을 노리려고 본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뭐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다 공평하지 이렇게 한 방이라는 건 없어요. 문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90% 자산 탕진합니다. 10년 내내 한 사람들 보세요. 몇몇 빼놓고는 다 망했지. 그리고 업무 집중도 방해, 자기 일도 피곤해져요.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의 아파트에 투자한다. 못난이 투자하는 거죠. 한마디로 못난이 투자. 왜? 돈이 적으니까. 빌라, 오피스텔, 상가, 외곽.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딴 것들에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에 투자할 바에는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갭 투자하세요. 5천만 원밖에 없어도 아파트에 투자하시라고요. 전세 끼고. 좀 대단지에. 지금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좀 더 빠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왜 투자해요? 원인, 가격이 싸고 대출 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죠. 문제점, 얘들은 안 올라가요, 잘.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평생 이걸로 묶여 삽니다. 유주택자, 이게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 값소리 하는데 오히려 집이 있음으로써 더 좋은 기회, 즉 아파트가 폭락했을 때 싸게 살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집이 있음으로써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청약도 놓치고, 평생 임대살이, 전세, 월세, 이것도 위험해요. 임대, 전세, 월세, 전월세, 특히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 아주 싸게 살 수 있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새 아파트에 싸게 사니까. 하지만 이거에 맞들이게 되면 평생 가난해져요. 평생. 원인, 임대에 익숙해집니다. 국민임대 저렴하니까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문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는 전세, 월세, 보증금, 여기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은 화폐 가치가 10년 지나면 1억이 뭐 6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가난해지잖아요. 평생 가난. 결론적으로 주식 가상화폐 투자 또는 좋지 않은 부동산 투자, 그냥 평생 임대만 사는 거, 이 3가지 피하세요. 전문가 부동산 폭락 대비
경제위기, 금융 파탄. 자, 주택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경착륙 후유증 본격화, 규제 완화, 공급 속도 조절 한 목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동산 폭락 대비 이거 너무나 지금 미흡하다 정부가. 그래요. 원희룡 장관도 집값을 뭐 60%까지 떨어뜨리겠다. 추가로 40%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더라도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갑자기 추락하게 되면요, 경제위기 터진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이게 신경을 써도 정부가 못 막는데 지금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무분별한 공급. 분명히 무분별이라고 했습니다. 270만 호 공급. 집값 하락장 가속화. 하락장에 공급이 터져버리면요, 그냥 뭐 집값 폭락해 하고 막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막 1억씩 떨어지고, 수도권 158만 호, 인구 대비 과잉, 매수 침체, 분양대기, 거래 급감, 집값 급락, 이 순으로 이어지겠죠. 이 공급이 사단이 되니까 지금 대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폭락 미흡, 폭락 대책이 너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급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분양 급증, 3기 신도시 이후 계속 3기 신도시랑 서울이랑 미분양 막 터질 거예요. 이제는 뭐 경기도라든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집값이 경착륙 빠르게 빠지는 거죠. 이걸 막아야죠. 가파른 하락으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책이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하락 대비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할 때예요. 물론 요즘 규제 완화는 이제 하고 있는데 부양책도 지금 빨리빨리 거론할 때예요. 시기 놓치게 되면요, 이거 아무리 부양책 써봤자 약발 먹히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양책도 곧바로 진행, 수도권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도 지금 빨리빨리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까지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하락 속도는요, 그런 거 없앤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묶여 있으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전방위 규제 완화, 청약이든 세금이든 대출이든 거주든 아무튼 규제 완화를 지금 해야 한다. 부동산 상투 징조와 바닥 징조. 자, 지금 상투 징조는 이제 다 알겠고 바닥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징조를 꼭 보고 사세요. 먼저 상투 징조, 소외 지역이라든가 외곽 지역이 급등. 뛰지도 않았던 곳들이 뛴다. 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급등해 갑자기. 이건 꼭지에서 뛰는 거예요. 왜? 키 맞추기 하는 거죠. 거래가 감소, 대형 평형도 급등, 거래도 별로 없고. 왜? 매물이 줄어드니까. 지방 소도시 집값이 급등. 뛰지도 않았던 지방 소도시가 뛰어. 고분양가 급증. 이제 고분양만 해도 다 분양이 되거든. 다주택 투자자가 급감합니다. 이 꼭지장에. 정부 규제 강화가 최고조에 다달라요. 해외 집값 연동해 가지고 해외 집값도 뛸 거 아니에요. 결국 얘가 떨어질 때 하락이 이제 하나씩 증가하게 돼요. 자, 이제 바닥 징조. 강남 똘똘한 아파트가 반등.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강남이 뛰어요. 항상 뛸 때는 강남부터 뛰어요. 똘똘한 아파트가 뛰어요.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가 반등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거래 증가, 소형 평형 반등. 지방 소도시 집값 하락. 유망단지 미분양 감소. 점점 좋은 단지들이 미분양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주택자, 투자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 정부는 규제 완화,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마음대로 집을 사라, 세금 안 받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정에 달합니다. 부양책이. 해외 집값 연동, 상승. 다른 나라도 집값이 뛰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죠. 바로 이게 바닥 징조인데 아직 이거 올라오면 멀었잖아요. 지금 이 막 급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집값 폭락, 심각한 요소 1등부터 6등. 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요인 6가지. 먼저 6등부터 보겠습니다. 집값 지표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거래량 줄어들죠. 매매 지표, 매매 심리 문제죠. 시세도 떨어지죠. 자, 5위가 뭔 줄 아세요? 경제 침체입니다. 또는 경제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4위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이 넘쳐나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3위가 뭔 줄 아세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되겠죠. 특히 미국 인상이 문제가 돼요. 2위가 뭔 줄 아세요? 자, 위험자산 폭락입니다. 주식 떨어지고 가상화폐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곧바로 부동산의 얘가 형제들이거든요. 부동산이 폭락할 징조인 거예요. 징조가 아니라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럼 1등이 뭐냐, 대망의. 자, 해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직격탄입니다. 한국과 집값 연동하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유럽 일부 지역들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은 너 따로 나 따로예요. 중국, 일본은 서방 선진국처럼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만이 유독 아시아에서 서방 선진국과 같이 주가가 됐든 특히 이제 집값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집값 폭락 심각한 요소 1등부터 6등까지. 자, 청약과 매매 대폭락 주의 지표가 안 좋습니다. 수도권 분양권 웃돈 2억이나 뚝 떨어지고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피가 막 줄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폭락 징조. 먼저 청약부터 볼까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2,677만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까지 붙었던 게 2억, 1억, 마이너스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 입주시 수억씩 급락 중이에요, 지금. 청약 경쟁률 낮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수백 대 1에서 수십 대 1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도 경쟁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청약 계약률? 경쟁률은 센데 아예 계약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미계약이 막 급증해서 미분양이 나버려. 자, 미분양 증가 21년 하반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작년부터. 그러더니 중공업 미분양, 입주했는데도 미분양이야. 지방을 중심으로 입주했는데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 볼까요? 거래량 급감, 이게 항상 시작이죠. 2014년 폭락장 수준, 서울이 지금 1,000건에서 이제 500건으로 줄었어요. 아, 서울 500건? 많을 때는 2만 건까지 갔던 곳인데 급매물 적재,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자꾸 쌓이고 있고 하락 거래가 90%. 자, 10개가 거래하면 9개가 하락이에요. 왜 하나는 그러면 보합이나 올라가느냐? 그동안 거래가 안 돼서 1년, 2년 내내 안 돼가지고 아직 2년만큼 안 떨어져서 조금 상승 거래가 되는 거죠. 매수 심리 급감, 기준점 100 이하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주간 시세 지금 뭐 10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네 이런 말 들어봤죠? 수도권 광역시 할 것 없습니다. 실거래 고점 대비 이미 20에서 30% 사이 28%가 이미 고점 대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으려고 하는데 막 6억짜리가 지금 4억 5천에 나가고 있고 미치죠? 그러면 1억 5천이나 빠져나요. 6억짜리 비싼 것도 아닌데 4억 5천. 근데 다 그렇게 다 떨어졌다고요. 다 그렇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옆에는 왜 안 떨어졌냐?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하락장 잘만 매입하면 평생 재테크 많이 한다. 그동안에 못했다고 자꾸 자책하지 마요. 보세요. 자, 예전에 2013년에 3억에 매입했다면 이게 12억까지 뛰었어요. 진짜 많이 갔네요. 3억이. 이게 서울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12억 한 7천? 정말 미치죠. 4배도 더 뛰고 5배 가까이. 이게 빠진다면 아마 6억으로 빠질 겁니다. 6억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B. 3억 폭락할 때 못 잡았어. 그래갖고 꼭지 잡았어. 12억에 매입했어. 아이고. 이분은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지금 아마 10억이나 9억으로 떨어졌을 텐데.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6억까지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때도 그냥 6억으로 빠져도 갈아타기 해버리세요. 돈이 있으면. 얘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12억짜리가 아니라 20억짜리가 막 10억으로 떨어진 것들로 갈아타 보시라고. 그러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냥 그대로 끌고 가도 결국 올라갑니다. 자, 다음에 C. 3억 폭락할 때도 안 잡고 이번에 폭등 때도 안 잡고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야. 언제? 2025년을 바닥으로 생각하면 6억에 잡았어. 그러면 결국 나중에 18억으로 다 똑같이 가잖아요. 자, 12억의 차익을 거두네요. 꼭지에 잡은 사람보다도 훨씬 높고 6억 차익. 2013년에 잡은 사람보다는 덜 먹지만 대신 기간이 짧잖아요. 어때요? 10년 이상, 10년 늦게 잡고도 훨씬 더 알토랑 같이 실속은 챙겼네요. 결론적으로 기다리면 옛날에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아요. 따라가잖아요. 1년간 투자 전망, 매수 금지와 매수 추천. 그럼 이 시점에 뭘 하라고요? 그래요. 뭘 하라고요? 자, 1년간 투자 전망 아주 어둡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항상 원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가 급등.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 경제 그래서 침체. 그리고 자산은 폭락하고 있어요.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 가상화폐, 집값 이게 다 폭락하고 있죠. 달러 급등.
자, 이게 한꺼번에 이어지고 있는데 1년 안에 무슨 집값이 뛰고 주식이 뛰겠어요. 확률 아주 낮아요, 지금. 자, 그러면 금지할 거 3개. 부동산입니다. 고점 대비 40% 떨어질 확률이 커요. 현재 20%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1년만 놓고 봐도 20이 더 떨어집니다. 주식 금지하세요. 코스피 1800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1800 더 밑에까지 하단까지 본다면 코로나 때 2020년에 1440까지 빠졌잖아요. 1400대까지 빠졌잖아요. 아무튼 1400대까지도 붕괴될 수 있어요. 자, 가상화폐 이거 하지 마세요. 왜? 1만 달러 붕괴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3개. 근데 얘들은 해도 돼요. 자, 인버스 2 곱하기 대신에 조금 너무 돈 많이 투자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해본 사람이 하세요. 좀 긍정적입니다. 현재 그 코덱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2배 먹는 거죠. 3,855원인데 얘는 올라가게 되면 5,500까지 뛸 수 있어요. 뭐 6,000도 갈 수 있고. 자, 달러 긍정적입니다. 아직도 1,433인데 얘 1,500대 이상 돌파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자, 금 긍정적입니다. 현재 네이버 시세 치면 1g당 7.6만인데 8만까지 뛸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 지역 1위에서 10위. 여러분들 중에서는 최고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남이라고 해서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이제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10위부터 볼게요. 흑석 노량진이라든가 서울에서 아주 탁월한 뉴타운이 10위예요. 9위 강남의 변방이긴 하지만 수서 일원. 8위 목동 여의도. 그래도 외곽이 있기 때문에 8위예요. 7위 서초 방배. 이제 서서히 강남권으로 들어오고 있죠. 여기 잠실 신천. 원래는 송파구기 때문에 서초 방배보다는 전망이 안 좋았는데 한강 라인을 끼면서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커요. 잠실 옆이 그 유명한 청담 삼성 압구정 아닙니까? 자, 이제 5위 대치 개포. 테헤란로. 원래는 얘들이 1등 했었잖아요. 옛날에 얘들하고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왜 5위로 밀렸냐면 이제 한강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위 강북도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대단하죠. 3위 용산의 좀 비싼 곳들. 용산 성동구의 성수. 여기가 강남을 제끼기도 해요. 자, 2위 청담동 삼성동. 마지막 1위 압구정 반포. 여기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분명히 압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주택수별 현재 최선의 방법. 자, 무주택자들은 유망지역 분양, 3기 신도시, 서울 대단지 중심으로 좋은 곳만 청약하세요. 나쁜 곳 넣지 마세요. 가끔 낮아도. 절대 금지해야 할 거. 지금 재개발의 빌라, 오피, 상가, 땅 이런 거 매입하는 거 X. 왜? 기회가 오는데 왜 잡아요? 투자 전략. 1에서 3년 후 기다렸다가 폭락한 아파트를 잡아라. 자, 1주택자가 해야 할 일. 자, 주택 매도 판단. 지금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실거주라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외곽 입지. 특히 외곽에 있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못난이는 아예 던져버리세요. 절대 금지할 게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금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락장에 가야죠. 투자 전략. 폭락장에 이렇게 가라고요. 이런 걸로. 비싼 곳은 폭락장에. 추가 매입할 수도 있어요. 폭락장에는.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매도하세요. 빨리빨리. 지금 계속 여러 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집 여러 채가 다 떨어지니까 절대 금지할 거. 다주택. 여러 부동산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투자 전략. 지금 안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던지고 폭락장에 추가적으로 매입해도 됩니다. 끝으로 하락장 부동산 갈아타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갈아타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기,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도하고 갈아타기, 바닥장에 아예 다 떨어졌을 때 매도하고 갈아타기, 계속 보유하기. 그냥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갈아타기 최고 6억 아파트. 자, 5억이에요. 지금 팔면. 그럼 1억이네요. 바로 사면 안 되죠. 매도한 다음에 전월세 전세 맞춰서 사요. 그러면 나중에 11억의 이익을 얻습니다. 왜? 조금 떨어지고 바닥에 좋은 거 잡으니까. 10억짜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려. 자, 이제 하락 과정에서 10억, 6억으로 떨어지니까. 하락 과정은 이제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더 떨어졌을 때. 최고가 6억 아파트, 이거 5억에 못 팔고 4억에 팔았어. 그럼 마이너스 2억 손실 봤네요. 자, 매도 현금, 전월세. 이때는 전세 살면 안 돼요. 지났으니까 이제 곧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매수가. 월세, 전월세. 최고가 10억, 이번에 10억짜리를 잡았어요. 그럼 5억 매입 해가지고 8억 이익을 얻어요.
3억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닥에서도 갈아타야 돼요. 최고가 6억 아파트 바닥에 3억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3억 마이너스네요. 매도 바닥에서 곧바로 갈아타. 이때는 곧바로 갈아타죠. 왜? 바닥이니까. 최고가 8억짜리밖에 못 잡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 떨어지면 그걸 잡게 되면 5억 정도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유한 사람은 6억 아파트 그대로 보유하면 3억으로 떨어졌다가 6억이 결국 9억으로 가니까 3억 이익이야. 결국은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갈아탄 사람보다 훨씬 못 벌어요. 왜? 내 거는 하나지만 좋은 것들은 몇백만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 하락은 이미 결판이 났으며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부동산 하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와 환율, 경제 성장률이 함께 연동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